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1학년도 화학2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물의 성질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설명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 때문에 가가 크게 작용해서 풀잎에 이슬이 동그란 모양으로 맺히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액체가 표면적을 줄이면서요 구형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건 표면 장력과 관련이 있는 거죠. 뒤쪽에 표면 장력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로 적절한 건 표면 장력이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번은 25도씨 1A템에서 일어나는 어떤 흡열 반응에 대한 학생 A부터 C의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흡열 반응이란 조건이 주어져 있고 열화학 반응식이 제시되어 있는데, 흡열 반응인 거니까 델타 H 값이 양수인 거죠. 학생 A의 경우에는 반응 엔탈피가 Y와 Z의 엔탈피 합에서 X의 엔탈피를 뺀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를 빼주는 거죠. 생성물인 Y와 Z에서 반응물 X를 빼주는 거니까 맞는 설명이 됩니다. A가 0보다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A는 0보다 큰 거니까 B는 틀린 거고요. C는 역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묻고 있는데, 역반응에 대해서는 반응 엔탈피의 크기가 크기는 동일한 가운데 부호만 반대로 바뀌어주면 되는 거죠. A에서 마이너스 A로 바뀌면 되는 거니까요. C는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 A와 C가 맞는 설명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번은 세 가지 고체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CU, H2O, NaCl이 주어져 있는데, 동그라미 기억에 의해서 예로 들어간 게 NaCl, 이온 결정이에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가가 동그라미 기억으로 적절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온 결정은 지금 NaCl밖에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기억으로 적절한 겁니다. A를 찾아야겠네요. 금속 결정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로 들어가는 건 지금 금속은 구리죠. CU가 들어가게 되고, 남아있는 H2O가 그러면 B자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금속의 경우에는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죠. A는 전기전도성이 있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 1ATM에서 녹는 점, B와 NaCl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분자 결정과 이온 결정의 비교인 거고요. 분자 결정의 중요 특징 중에 하나가, 분자 결정은 분자간 힘이라는 약한 힘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다른 결정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에요. 이온 결정은 화학 결합인 이온 결합으로 잡혀 있죠. 분자간 힘으로 잡혀 있는 B가 녹는 점이 NaCl보다 낮은 게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4번 문제 보시면 네 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물질 네 가지에 대해서 분자량과 기준 끓는 점이 제시되어 있고요. 기억번에 CH4 분자 사이에 쌍극자 쌍짜임이 작용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쌍짜 쌍짜임은 극성 분자에 존재하는 힘이에요. 메테인의 경우에는 탄소를 기준으로 수소 4개가 정사면체 구조로 배열이 되면서 무극성 분자에 해당하고, 무극성 분자는 쌍짜 쌍짜임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니은번 HF 분자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수소 결합은 FON과 결합한 수소가 할 수 있는 거죠. HF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존재하는 거고요. 디귿번 A를 마이너스 161과 비교하라고 되어 있네요. 둘은 탄소와 규소가 같은 족이고요. 둘 다 정사면체 구조가 되면서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이 존재하게 되고, 분산력은 분자량이 큰 쪽에서 더 큰 값을 갖게 됩니다. 분산력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분산력이 SiH4가 큰 거니까요. 분자간임도 SiH4가 큰 거고, 그럼 기준 끓는 점도 높아지겠죠. A가 마이너스 161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돼요. 디귿번도 틀린 보기가 됐네요. 니은번만 맞는 보기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5번에서 그림 가는 6%의 요소 수액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림에 있는 건 넘어갈게요. 나는 가에 물을 Xg 추가해서 만든 1몰랄 농도의 요소 수액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네요. 가에서의 몰농도 그리고 X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에서의 몰농도는 몰농도 정의가 용액의 부피와 용질의 몰수인 거니까요. 지금 퍼센트 농도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용질의 몰수와 용액의 부피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용질의 경우에는 지금 6%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g 기준으로는 6g인 거고요. 6g은 분자량이 6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0.1몰에 해당합니다. 부피가 필요한 건데 질량과 밀도를 줬네요. 질량을 밀도로 나눠주는 게 부피죠.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D분의 100 ml가 되는 거고요. 밀리리터인 거니까 밀리몰이 편하겠죠. 0.1몰이라고 했을 때는 100ml이 되는 거고, 100ml를 밀리리터 단위에 해당하는 D분의 100ml로 나눠주면 됩니다. 100이 약분되면서 D가 올라가주면 몰농도는 D가 되는 거고요. D에 해당하는 게 3번과 4번에 있죠. 정의대로 풀어도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몰농도하고 퍼센트 농도 같은 경우에는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상호 전환 공식을 암기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몰농도의 경우에는
화원부터도 쓰는 식이죠. 몰 질량분의 10AD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몰 농도는 M으로 표시한 거고 A가 퍼센트 농도예요. 그래서 퍼센트 농도를 알고 있을 때 몰 농도로 바꾸기 위해선 지금 화학식량은 6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용질의 화학식량이 들어가고 10에 퍼센트 농도가 6이었죠. 밀도, 수액의 밀도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럼 60이 약분되면서 D가 되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검산용 정도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은 물을 Xg 추가해서 1몰 농도 수액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1몰 농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체를 밝혀보면 물이 1kg일 때 요소가 1몰인 상태예요. 근데 주어진 상황을 보면 지금 요소가 1몰이 아니라 0.1몰이 있었죠. 물을 첨가해도 요소의 양은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정체를 밝히면서 비율 관계를 찾은 건데 요소 1몰당 물이 1kg 있는 게 1몰 농도 수액이라고 했을 때 정확히는 지금 요소가 0.1몰이기 때문에 요소의 양이 0.1몰이라면 물의 양도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0g만 있으면 돼요. 또는 용액의 질량으로 해주고 싶으시면 0.1몰에 해당하는 게 6g인 거니까요. 요소가 6g 있을 때 전체 용액의 질량은 106g이어야지만 1몰 농도 수액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비율입니다. 결국 농도라는 건 비율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비례 반비례 관계를 잘 따져가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좀 편한 계산이 되는 거고, 용액 전체를 해볼까요? 지금 요소 6g당 전체 용액은 106g이 있어야지만 1몰 농도 수액이 되는 거니까요. 106g이 되기 위해선 100g 기준으로 지금 6g이 추가돼야 되는 거죠. X자리에 6이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물의 질량으로 생각했다면 전체 100g 중에서 요소가 6g인 거니까 물은 94g이에요. 근데 물이 100g이 돼야 되는 거니까 물 6g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X6을 그렇게 찾아도 됩니다. 지금 적절한 건 4번에 해당하는 거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1페이지의 마지막 문제네요. 6번 보시면 외부 압력에 따른 A 액체와 B 액체의 끓는 점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끓는 점 자료가 외부 압력 100과 540에 대해서 A보다 B가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걸 제시하고 있고요. 60도씨에서의 증기압, 같은 온도에서의 증기압은 끓는 점과 반대죠. 끓는 점이 B가 큰 거니까 60도씨에서의 증기압은 A가 큰 겁니다. 기억 자리엔 A가 B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증기압이 350인 온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특정 증기압에 해당하는 온도는 끓는 점을 비교하는 거예요. 350mm HG에서의 끓는 점 비교인 거고, 지금 끓는 점은 A보다 B가 큰 거였죠. 니은 자리에는 A보다 B가 크다. 기억은 A가 큰 거고요. 니은은 B가 큰 거니까 적절한 건 3번으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1페이지는 간단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1페이지 풀어봤고요. 좀 쉬었다가 2페이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2페이지의 7번부터 11번까지 2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보시면 그림 가가 실린더에 A 기체가 들어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나와 다는 순차적으로 조건을 바꿔가면서 도달한 평형 상태라고 되어 있네요. A 기체에 대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뭐 당연히 PVN NRT, 이 식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R은 기체 상수인 가운데 압력, 부피, 온도, 몰수에 대해서 어떤 변수들이 일정한지, 그래서 일정한 것들 제외하고 남는 변수들 간의 비례관계, 반비례관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 주시면 되고, 지금도 가와 나를 보면서요, 피스톤을 통해서 압력이 일정하다, 그리고 A 기체의 몰수는 당연히 고정된 상태인 거니까 몰수와 압력이 고정된 상황이라면 남아있는 게 부피와 온도죠. 부피와 온도는 서로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피가 2배가 됐다면 온도도 2배가 된 겁니다. 그럼 T2의 경우에는 지금 2T1에 해당하는 거고요. 나와 다에 대해서는 온도를 유지하고 있죠. 온도와 몰수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 이렇게 부피가 절반으로 줄어들려면 압력이 2배가 된 거예요. 대기압은 일정하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일정한 압력을 P라고 했으면 압력이 2배가 된 거니까 이 자리는 2P가 될 테고요. 추 2개를 올려서 압력이 P가 올라간 거니까 추 하나당은 0.5P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2개의 추에 대해서 질량이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묻는 것들 이제 정리해 보면요. 기억번에 T1이 2T2냐라고 물어봤는데 반대로 썼네요. T1이 아니라 T2가 2T1에 해당합니다.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니은번 A의 압력을 다에서와 가에서 비교해라. 다는 2P가 되고 나와 가는 압력이 동일할 테니까요. 이 자리도 P가 됩니다. 지금 압력은 P로 P와 2P 2배 차이가 나는 게 맞죠?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디귿번 온도를 T2로 유지하면서 다에서 추 1개를 제거하면 A 기체의 부피가 2분의 3L가 되는 거냐? 추를 하나만 제거했다라고 해주면 0.5P가 줄어드는 거죠. 2P를 기준으로 1.5P가 되는 거고요. 온도를 T2 켈빈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는 걸 이용해주면 되죠. 압력이 이렇게 4분의 3배로 줄어들면 부피는 3분의 4배로 늘어야 됩니다. 1리터를 기준으로 3분의 4배인 거니까
3분의 4리터가 되는 거예요. 2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4리터. 니은번 보기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8번 보시면 학생 A가 설정한 가설과 이를 검증하는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설이 빈칸으로 주어져 있고 탐구 과정을 보면 XWg을 물 100g에 녹여서 X수액을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Y수액을 준비할 때 X가 Wg, 근데 용질의 종류만 바꾼 거지 질량은 동일한 상태고요. 용매도 동일한 상태네요. 물 100g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수액을 가지고 증기압, 끓는 점을 측정했다라고 되어 있고 증기압 내림과 끓는 점 오름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증기압 내림과 끓는 점 오름을 구해서 비교하는데 A가 B보다 컸고요. C가 D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실험 결과를 보기 전에 요 부등호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증기압 내림은 용질의 몰 분율과 관련이 있고 끓는 점 오름은 몰랄 농도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용질의 몰 분율이 그러면 X쪽에서가 크다는 거죠. 근데 용질의 몰 분율이 크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실험을 보면 용매의 질량, 즉 용매의 몰수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용질의 몰 분율이 크려면 용질의 몰수가 커야 되죠. 그럼 X쪽에서가 같은 질량이지만 몰수는 컸다는 얘기고요. X쪽에서가 몰수가 크면 용매의 질량이 동일할 때 우리가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가 몰랄 농도인 거니까 같은 용매의 질량에 대해서 용질의 몰수가 X쪽이 컸다면 몰랄 농도로 X쪽이 고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몰 분율로 고농도면 몰랄 농도로 당연히 고농도가 되면서 고농도인 거니까 끓는 점 오름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등호를 통해서 원래 이 부등호는 추론할 수 있는 부등호고요. 아래쪽에 가설이 옳다는 결론을 얻었을 때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고 가설에 들어갈 값이 T도시에서 수액의 증기압 내림이 클수록 기준 끓는 점이 높은 거냐? 지금 탐구 결과를 보면 증기압 내림이 클수록 끓는 점 오름이 커지게 되죠. 끓는 점 오름이 커지면 당연히 끓는 점도 높아지는 겁니다. 기억으로 적절한 거고요. 화학식량은 X가 Y보다 큰 거냐? 지금 X쪽이 고농도가 되면서 같은 질량이지만 몰수는 X쪽이 큰 거였잖아요. 당연히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지금 몰수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는 건데 질량이 동일한 상태라면 몰수와 화학식량이 반비례한 게 있기 때문에 몰수가 X쪽이 크다는 건 화학식량은 X쪽이 작다는 겁니다. 화학식량은 X가 Y보다 작은 거예요. 니은번 틀린 보기. 디귿은 X를 Wg이 아니라 2Wg을 물 100g에 녹인 X수액에 대해서 증기압 내림이 EAATM, 그러니까 2배보다 더 커지냐라고 물어봤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증기압 내림은 몰 분율이 몇 배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용질의 몰 분율이 증기압 내림을 결정하는 건데 용질의 몰수를 2배로 해준 거죠. W에서 2W로 2배 했다. 근데 용질의 몰수가 2배 됐을 때 몰 분율도 2배가 되냐는 건데 그렇지 않겠죠. 그것도 실전에서 머릿속으로 해주셨어야 돼요. 지금 용질의 몰 분율이라는 건 결국 용질의 몰수를 전체 몰수로 나눠준 건데 질량을 2배 하면서 용질의 몰수가 2배 된 건 맞지만 이 상황에서 전체 몰수를 놓고 보면 용매는 건드리지 않았어도 용질의 몰수가 2배 됐으니까 전체 몰수는 커지는 상황이겠죠. 그럼 분자가 2배가 됐고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전체 용질의 몰 분율은 2배까지는 못 갑니다. 2배보다 작은 상황인 거니까 EAATM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작다로 들어갔어야 돼요.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되고요. 기억번 보기와 맞는 보기가 됐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9번으로 오시면 온도 T1에서 고정장치로 고정된 실린더 속에 들어있는 H2O의 세 가지 상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셋이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삼중점이겠죠. 나는 H2O의 상평형 그림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압이 P2라는 조건을 줬고 일단 여기는 셋이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삼중점에 대한 거고요. 온도를 T1이라고 했는데 온도뿐만 아니라 삼중점의 압력이 P1인 거니까 온도와 압력이 다 주어진 상태입니다. 표시를 해보면 그럼 여기가 지금 T1이란 얘기죠. 이 자리는 T1으로 주어진 거고 기억번에 H2의 압력이 P1이냐고 물어봤는데 압력은 삼중점 P1이 맞아요. 기억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고정장치를 풀고 온도 T1에서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안정한 상황이 한 가지인 거냐? 고정장치를 풀면 지금 대기압이 P2라고 했으니까 P2 라인에서 움직여야 되고요. 이때 온도가 T1이라고 했을 땐 T1, 이 삼중점의 온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지금 니은에서 얘기하는 건 이쯤이 되겠네요. 이 자리가 니은 상황에 대한 거고 액체가 안정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안정한 상은 액체로 한 가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정장치를 풀었고요. 그러면 이 선 위에서 움직여야 되고 이번엔 온도가 T2예요. T2에 해당하는 온도는 여기죠.
그러면 디귿은 이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자리가 디귿 자리에 대한 거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H2의 안정한 상, 고체와 액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자리는 고체와 액체가 안정한 동적 평형 상태인 거죠.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0번 보시면 25도씨에서 세 가지 염에 0.1몰 농도수의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HF가 약산이라는 조건을 제시했고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염에 대해서 물에 녹였을 때 액성이 주어져 있는데 Na 플러스 그리고 X 마이너스로 물에 녹아 들어가서 이온화를 할 테고요. 여기서 이제 가수분해 하나가 중요한 건데 Na 플러스는 NaOH라는 강염기에서 온 양이온이기 때문에 가수분해 하지 않죠. X 마이너스가 가수분해를 했다면 중성이 아니라 산성 또는 염기성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될 텐데요. 지금 중성인 걸로 봐서 X 마이너스의 경우에도 가수분해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HX만 놓고 봤을 땐 얘가 강산이어야지만 우리가 강산이나 강염기에서 온 양이온이나 음이온들이 가수분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가수분해하지 않고 남아있으려면 X-가 중성을 유지하는 걸로 봐서 HX는 강산이다. 기억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니은번 나의 pH가 7보다 큰 거냐? 25도씨 기준이기 때문에 7보다 크다는 건 그냥 염기성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랑 비슷하게 Na+는 역할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요. F-가 중요한데 HF가 약산이었죠. 약산의 짝염기에 해당하는 F-는 물에서 가수분해를 합니다. 정확히는 F-가 물과의 반응을 통해서요. H+를 받는 상황인 거죠. HF가 되고 OH-가 되면서 얘 때문에 염기성으로 바뀌게 돼요. 염기성으로 pH는 7보다 크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디귿번 다에서 암모늄 이온과 X-X이온에 대해서 농도 B가 1보다 작냐, 분자가 분모보다 작냐라고 묻는 게 되는데 처음에 녹였을 때는 암모늄 이온과 X-가 1대1로 있었겠죠. 근데 이때 X-의 경우에는 강산에서 온 짝염기로 물에 녹아서 가수분해 하지 않기 때문에요. 초기 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암모늄 이온의 경우에는 암모니아, 약염기의 짝산으로 물에서 가수분해가 되는 거죠. 암모늄 이온이 물과의 반응을 통해서 NH3로 돌아가면서 H+를 주는 거니까요. H3O+. 얘에 의해서 액성은 이렇게 산성이 된 거고요. 산성이 되는 과정에서 암모늄 이온이 분명히 반응을 통해서 일부는 암모니아로 바뀌겠죠. 물론 암모늄 이온은 약산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가 바뀌기는 하지만 어쨌든 X-는 그대로고 일부 암모늄 이온은 암모니아로 바뀌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둘 사이의 대소관계를 놓고 보면 X-가 큰 상황이에요. 분모가 큰 상황이다. 같은 수액에서는 농도비가 그대로 몰수비인 거니까요. 분모가 크다면 1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디귿 맞는 보기가 됐고 이번에도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네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1번 이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고요. 25도씨 1ATM에서 세 가지 열압 반응식 그리고 표는 세 가지 결합에 대해서 결합 에너지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 반응식과 델타 H 반응 엔탈피가 주어져 있고요. 세 개의 결합에 대해서 결합 에너지가 주어져 있는데 이 자료로부터 구한 A 플러스 B 마이너스 E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하라고 한 얘의 정체부터 밝혀야겠죠. A 플러스 B 둘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HCl의 결합 에너지 합의 2배를 빼주는 건데 우리가 결합 에너지는 공식처럼 잘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결합 에너지를 통해서 반응열을 구할 때는 반응 엔탈피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을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 나왔냐를 생각해 보면 A와 B에 해당하는 결합이 반응물 쪽에 있다라고 해주면 반응물 쪽에 H2 그리고 Cl2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생성물 쪽에는 HCl을 그냥 빼주는 게 아니라 2배에서 빼주는 거니까 EHCl이 있다라고 해주면 원자의 종료화 개수도 맞는 상태에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을 빼주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주어진 A 플러스 B 마이너스 EC가 결국 이 반응에 대해서 델타 H 값을 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사실은 보통은 출제할 때 이 반응식이 이 아래쪽에 써 있고요. 이걸 뭐 X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이 X를 구하라고 하게 되는데 지금은 약간 함정을 팠다고 할까요? 좀 숨겨놓은 상태인 거고요. 근데 이 값을 이 반응식의 반응 엔탈피라고 해석하고 나면 그 다음 편한 거죠. 얘를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위쪽에 세 개의 반응을 조합해서 얘를 맞춰주는 건데 이때 하나씩 들어가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지금은 H2, 뭐 Cl2, HCl이라고 했을 때 위쪽에서 이런 것들을 찾는 거잖아요. 네, 여러 군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들어가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HCl의 경우에는 다른 곳엔 없고 무조건 첫 번째 반응식에만 들어있어요.
그럼 첫 번째 반응식을 기준으로 해서 생성물 쪽에 개수 2로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좌우는 바꾸면 안 되죠. 반응물과 생성물은 바꾸면 안 되니까 부호는 그대로 두고 대신 절반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426이 아니라 마이너스 213으로 절반해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해결이 된 거고요. H2의 경우에는 간단한 문제는 H2는 또 두 번째 반응식밖에 없네요. 지금 H2는 두 번째 반응식에 있는데 위치는 또 잘 맞아 있고요. 대신 EH2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반응식에서는 H2 절반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얘도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얘도 절반.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75로 들어가 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둘은 해결했으니까 Cl2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Cl2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네요. 이 둘을 활용해서 Cl2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건 좀 주의해야겠네요. 지금 첫 번째 반응식을 우리가 절반을 해줬어요. 그러면 절반에 해당하는 ECl2가 있는 거죠. 근데 ECl2가 아니라 지금은 Cl2가 필요한 거니까 Cl2만큼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뒤집어서 2분의 1배를 해줘야지만 생성물 쪽에 Cl2가 들어가면서 반응물 쪽에 ECl2 있던 걸 더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Cl2만 남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집어서 절반 해주면 되는 거니까 뒤집어서 절반. 그럼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고요. 절반인 거니까 2분의 135가 됩니다. 둘은 정리해주면 2분의 60인 거니까 여기서 30이 되고요. 30과 마이너스 213인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83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83 답을 4번으로 내줄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반응 엔탈피 헬세 법칙 파트에서 공식처럼 기억하는 게 보통은 두 가지죠. 이렇게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를 합해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빼주면 그게 델타 H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생성 엔탈피 또는 생성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쨌든 생성 엔탈피나 생성열을 알고 있을 때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합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합을 빼주면서도 똑같이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석적인 풀이는 이런 풀이가 괜찮았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풀이를 풀어보자면 이건 검산 차원에서 한번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른 방식의 접근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2C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까지는 동일한 거죠. 얘를 보면서 H2 기체와 Cl2 기체에서 EHCl을 만드는 이 반응에 대해서 이 반응의 델타 H를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요. 이게 A 플러스 B 마이너스 2C인데 이 값을 제가 잠깐 X라고 둬볼게요. 이 값을 X라고 두면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접근도 괜찮냐면 주어진 자료의 형태를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반응이 안정한 상태의 원소로부터 급물질 1몰을 만드는 거니까 전부 다 생성 엔탈피예요. 정확히는 마이너스 75가 메테인의 생성 엔탈피, 마이너스 135는 사유마탄소 CCl4의 생성 엔탈피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위쪽에 구하려고 하는 거는 X라고 썼는데 이것도 안정한 상태의 원소에서 HCl을 만드는 거죠. 정확히는 HCl의 생성열의 2배입니다. 개수에 주의해야겠죠. 그럼 전부 다 생성열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런 HCl이 지금 첫 번째 반응식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반응식의 반응열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반응열을 어떤 식으로도 정리할 수가 있냐면 항상 특정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합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합을 빼주면 돼요. 근데 Cl2는 어차피 안정한 상태의 원소니까 생성 엔탈피가 0이죠. 그럼 나머지 세 세대에서 생성 엔탈피가 주어지면 되는 건데 이미 델타 H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생성 엔탈피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구하려는 HCl의 생성 엔탈피, 정확히는 HCl의 생성 엔탈피의 2배인 거죠. 이 값을 그냥 공식을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요. 식정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 마이너스 426은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그러면 CCl4의 생성 엔탈피는 마이너스 135를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HCl의 생성 엔탈피의 4배가 필요한데 HCl의 생성 엔탈피의 2배가 X라고 했으니까 4배는 EX죠. 그럼 여기에 EX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반응물의 생성열을 빼주면 되는데 Cl2는 0이니까 제외하고 메테인의 생성열은 마이너스 75, 이 마이너스 75를 빼주면 됩니다. 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검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지를 볼게요. 둘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0이 되는 거고요. 그럼 EX는 하고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60은 플러스 60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EX가 마이너스 366이 되는 거고 여기서 X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183이 되면서 앞에서 구했던 4번을 그대로 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11번은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1페이지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주면 2페이지까지 풀어봤고요. 마찬가지로 잠시 쉬었다가 3페이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항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부터 보시면 A기체가 분해돼서 B기체와 C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열합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처음에 반응식의 개수가 명확히 주어진 상태에서 델타 H 값이 양수로 주어지면서 흡열 반응이라는 조건도 제시했네요. 실린더 속 A 기체부터 C 기체의 평형 상태 1, 그리고 1에서 온도를 변화시킨 후 도달한 평형 상태 2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처음 시작하는 1번이 초기 상태가 아니라 평형 상태인 거죠. 이런 평형 파트 문제들을 풀이할 때는 초기 상태를 준 건지 평형 상태를 준 건지도 눈여겨봐야 돼요. 지금은 계산이 없지만 계산이 들어갈 때도 초기 상태를 준 거라면 Q 값이 나오는 거고요. 평형 상태를 준 거라면 K 값이 나오는 거죠. 1번부터 이미 평형 상태인 거고요. 여기서 온도를 바꾼 거고, 2에서는 피스톤을 고정시켰고요. 고정장치를 설치한 이후에 헬륨, 즉 비활성 기체를 첨가한 이후에 도달한 평형 상태 3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에선 온도를 높였냐 낮췄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평형의 이동에 대한 건 르샤틀레 원리 적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온도를 높였다면 흡열 반응을 진행했어야 되고요. 온도를 낮췄다면 발열 반응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지금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만약에 온도가 높아지는 쪽이었다면 온도를 높임으로써 평형에서 온도를 높인 거니까 흡열 반응을 해야 되고요. 흡열 반응이 정반응인데, 정반응을 통해서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반응을 진행하는 거니까 기체의 몰수까지도 커지게 돼요. 그럼 우리가 주어진 그림의 자료로는 부피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3개가 있죠. 압력과 온도와 몰수가 있는데, 그 중에 압력은 피스톤을 통해서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몰수와 온도가 바뀐 상황인데, 부피하고 온도는 둘 다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커지고 몰수도 커졌다면 부피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부피가 커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모순이 없는 상황이에요. 온도를 높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검산 차원에서 온도를 낮추는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온도를 낮추는 상황이었다라고 해주면 평형에서 온도를 낮추게 되면 발열 반응을 진행해야 되고요. 정반응 흡열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은 역반응. 역반응을 진행하면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을 진행하게 되니까 1에서 2로 갈 때 온도가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몰수까지 감소하게 돼요. 근데 압력이 일정한 가운데 온도와 몰수가 감소하게 되면 부피는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피스톤이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피가 커지는 모습으로 봐서 위쪽, 즉 온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움직인 거고요. 그럼 T1보다는 T2가 고온인 거고, T2가 T1보다 크다.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니은번은 A의 몰 분율을 3에서와 2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3과 2는 지금 비활성 기체를 첨가하는 거죠. 비활성 기체의 첨가는 크게 둘로 나눠서 일정 부피에서의 첨가와 일정 압력에서의 첨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정장치를 설치해서 일정 부피 조건에서 첨가한다면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의 비활성 기체의 첨가는 평형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피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요. 지금 부피가 고정된 상태에서 비활성 기체의 첨가는 평형의 이동이 없고, 근데 만약에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일정 부피 조건이 아니라 일정 압력 조건, 즉 피스톤이 설치된 가운데 헬륨을 첨가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헬륨을 이렇게 첨가하게 되면 부피가 커지겠죠. 이렇게 부피가 커지면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피를 쫓아가면서 부피하고 기체 분자수가 같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 기체 분자수 증가, 부피가 작아지면 기체 분자수 감소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처럼 부피를 고정한 상태에서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헬륨을 첨가해도 평형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A의 몰수는 고정이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건 A의 몰 분율을 묻고 있죠. 그럼 A의 몰수는 고정이 돼도 헬륨을 첨가하면서 전체 몰수가 커졌기 때문에 A의 몰 분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3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라고 해줘야 되고요. 니은 틀린 보기가 됐네요. 디귿은 2에서 온도는 고정한 상태에서 피스톤 위에 추를 올렸을 때 B의 질량이 감소하냐? 여기에 추를 올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압력이 커지면서 피스톤이 내려가죠. 즉 부피가 줄게 돼요. 부피가 줄어들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이 역반응이기 때문에 역반응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B에 대해서 물었는데, 역반응 진행 과정에서 B의 몰수가 줄죠. B의 몰수가 줄면 자연스럽게 B의 질량도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디귿 맞는 보기가 됐고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3번 문제 보시면 삼투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 수능에 오기 전부터도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던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20년도 6월에 이제 출제된 6평에 있던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수능 수업을 할 때는 아니었고 MD하고 이제 피트 수업을 하고 있을 텐데, MD하고 피트 문제들도 이 화투 평가원 문제들을 변형해서 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원은 제가 눈여겨보지 않아도 화투는 항상 평가원 문제들이 나오면 같이 풀어보고 그거에 대한 해설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데, 이 문제는 사실 그 당시 이제 해설이 나왔던, 그러니까 시중의 해설들이 전부 다 5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큰일이 터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가 모의고사 나오고 이제 해설 강의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뭐 시중의 해설들이 전부 다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을 해설을 하고 있어서 이게 뭔가 5개념 논란이 되게 크게 벌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무 일 없듯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능 시장에서 걸러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문제고, 심지어는 그 5개념을 가지고 MD나 PT에선 출제가 이미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화투에서는 좀 걸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였고, 이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함정이 될 만한 포인트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 출제가 됐을 때는 어떤 부분에 좀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300켈빈에서 반토막으로 분리된 U자관에 물과 X 또는 Y 수액을 넣은 초기 상태와 높이차가 발생한 평형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평형 상태에서 U자관에 들어있는 수액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수액에 대해서 용질의 질량이 주어져 있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높이 차이가 주어져 있는데 이 값이 3투합에 비례한다는 거 알고 계실 테고, 3투합은 몰농도 곱하기 RT 형태로 들어가면서 R은 기체 상수인 거니까 실질적으로 3투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몰농도 그리고 온도가 있는 거죠. 이 값이 지금 H, 높이 차에 대한 상대값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주어진 자료 정리를 해보면 기억본에서 A가 1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요. A가 1보다 크냐라는 질문은 같은 X수행에 대해서 질량을 2배로 해준 거잖아요. 근데 질량을 2배로 했을 때 순간적으로 몰수가 2배가 되면서, 그럼 몰수가 2배, 그러면 몰농도가 2배, 3투합이 2배인 거니까 A가 2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A가 2니까 1보다 크다라고 해서 기억을 맞았다라고 해주시면 이게 정말로 어설프게 풀어서 우연히 답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게, 이 H는 위쪽에도 적혀 있지만 평형 상태에서 높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게 H인 거고요. X의 질량이 2배가 되면 몰수가 2배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몰수가 2배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몰농도가 2배라고 해주면 당연히 안 되는 게, 이 몰농도의 경우에는 부피당 몰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배가 됐더라도 몰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부피도 있으니까 수액의 부피가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H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가 Wg 녹아있는 상태에서 또 Wg이 들어왔다. 그러면 용질의 몰수는 2배가 된 게 맞아요. 근데 용질의 몰수가 2배가 되면서 이쪽이 순간적으로 더 고농도가 되면 이 H가 지금 첫 번째 수액에서의 높이 차였다라고 해주면 X의 질량을 2배로 해서 용질의 몰수가 2배가 되면서 이쪽이 더 고농도가 되면 순간적으로 3투합이 커지기 때문에 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 높이 차이는 커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A가 그냥 1보다 크다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정확히 2가 되진 않는 게, 물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수액의 부피가 커지게 되죠. 그럼 부피가 고정된 게 아니라 이 1번 실험과 비교했을 때 2번 실험에서는 높이 차이가 커지면서 수액의 부피가 커져 있죠. 수액의 부피가 커져 있는 가운데 몰수가 2배이기 때문에 몰농도는 2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온도는 300켈빈으로 유지가 되는 가운데 몰농도는 정확히는 2배까지 커진 건 아니기 때문에 A는 1과 2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억본에서 A는 2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틀린 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A를 그냥 2라고 해설을 하고 그 상태에서 기억을 맞는 보기라고 이렇게 해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5개념이었고, 이게 5개념이 한두 개가 아닌 게,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A가 1보다 크고 우리가 주어진 자료로 알 수 있는 건 2보다 작다예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정확히 2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2라고 했어도 맞는 보기긴 했었으니까 걸러지지 않고 넘어갔던 거고요. 또 하나는 니은번도 비슷한 성격인데 화학식량이 X가 Y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이것도 화학식량이 X가 Y의 몇 배다 이런 해설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거냐면 X하고 Y의 화학식량을 비교할 때 우리가 이 1번 실험과 3번 실험을 비교해야겠죠. 첫 번째 실험과 세 번째 실험을 비교하는데 용질의 질량이 동일한 가운데 H의 상대값이 2배인 거니까 3투합이 2배인 상황이에요. 근데 온도는 300켈빈에서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3투합이 2배라면 몰농도가 2배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몰농도가 2배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몰농도가 2배가 된다는 건 이 수액에서, 이건 지우고 해볼게요. 오른쪽 수액에서 X 수액보다 Y 수액, 1번 수액보다 3번 수액에서 몰농도가 2배라는 건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H가 2배 차이 나는 상황이죠. H가 2배 차이 나려면 지금 이게 만약에 1번 수액이라고 해주면 2번 수액은 이 차이가 2배로 나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내려가면서 이 두 차이가 더 벌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 아주 정확하게는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H였으면 이거의 절반 올라가고 절반 내려가는 상태가 될 거예요. 이 관의 너비가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는 절반만큼 올라가고
절반만큼 올라간 상태, 절반만큼 줄어든 상태가 되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차이가 2h로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이렇게 물이 넘어가서 1번과 3번 용액에서 다시 한번 뭐가 다르냐면 오른쪽 수행의 부피가 다른 겁니다. 정확히는 1번보다 3번에서 부피가 큰 거예요. 근데 부피가 더 커졌는데도 몰농도가 2배가 되려면 몰수의 경우에는 2배보다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3번 상황을 비교했을 때 같은 질량에서 몰수는 3번, 즉 Y의 몰수가 2배보다도 더 큰 거고요. 같은 질량이라면 몰수하고 화학식량은 반비례한 게 있으니까 화학식량은 뒤집어주면 되겠죠. 그럼 X가 Y와 비교했을 때 화학식량이 2배보다도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X가 Y의 2배가 아니라 2배보다 더 크다라고 했어야 돼요. 근데 그냥 X가 Y의 2배라고 해도 X가 Y보다 큰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X가 Y의 2배라고 해설하는 경우에도 니은은 여전히 맞는 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개념이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H가 2배라고 해서 몰농도가 2배인 건 맞지만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몰수가 2배라고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1몰일 때 이게 2몰 이런 식의 해설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면 화학식량이 2배가 되는데 정확히는 2배가 아니라 2배보다 큰 건데 2배라고 해도 니은번이 여전히 맞는 보기가 됐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이제 정답은 공개하고 있지만 그 해설을 공개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걸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T켈빈에서 Y 수행에 대한 H의 상대값이 300분의 T냐, 지금 온도가 300켈빈에서 상대값들을 정의했던 건데요. 300켈빈이 아니라 T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온도에 비례하는 거니까 300켈빈에서 T가 되면서 300분의 T배가 되면 삼투압도 300분의 T배가 되겠죠. 그래서 H에 해당하는 상대값도 300분의 T배가 된다. 근데 지금 Y의 경우에는 2에서 시작했으니까 2를 기준으로 300분의 T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0분의 T가 아니라 여기에 300분의 T를 곱해서 150분의 T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고 싶어지는데 얘도 아주 엄밀하게는 자꾸 이런 분 좀 여러분 신경 쓰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들은 연습하는 거니까요. 좀 엄밀하게 봐야 될 건 온도에 H가 지금 비례하는 상황인 건 맞지만 온도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몰농도가 고정이 됐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도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서 150분의 T라고 해주면 약간 어설픈 해설이 되는 게 그러려면 온도를 바꿔도 몰농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을 때입니다. 온도를 바꿔도 몰농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H에 대한 상대값은 온도에 비례할 테니까요. 온도가 300분의 T배, 300켈빈에서 T로 300분의 T배가 되면 H에 대한 상대값도 300분의 T배가 돼서 150분의 T가 된다. 그래서 디귿번을 틀렸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풀이하려면 몰농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디귿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사실 디귿번은 그냥 T에 300을 넣어보면 금방 알죠. 지금 주어진 조건이 300켈빈이었는데 이미 온도 T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 300을 넣었을 땐 상대값이 1이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Y 수액은 지금 300켈빈에서 상대값이 2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다는 건 편하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복습 차원에서 풀어보실 때는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정확하게 A를 찾거나 정확하게 X와 Y 사이의 화학식량의 비율 관계를 찾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부피가 바뀌기 때문이라는 걸 잘 인지한 다음에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 니은이 맞는 보기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오른쪽 14번 문제 보시면요. 혈액과 같은 완충액의 pH 조절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액 A와 B를 혼합해서 만든 혼합수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혼합 전 각 수액의 농도와 부피가 0.1몰 농도와 0.1몰 농도와 50ml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해주면 5m몰 상황인 거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고 약산, 약염기 조건을 제시했고 뭐 특별한 조건은 없네요. 가부터 다 중에서 완충요액이 두 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강산과 강염기를 섞으면 완충요액이 되는 게 아니죠.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 지금은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를 섞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나와 다 상황이 완충요액 상황인 거네요. 기억번 두 가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가를 제외하고 나와 다가 완충요액 상황에 대한 거고 니은번은 나의 소량의 염산을 가하면 HCO-의 양이 증가하는 거냐? 지금 나의 소량의 HCl을 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경우에는 HCOH와 HCO-로 이루어진 완충요액 상황이에요. 둘이 같이 들어있는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가 같이 들어있는 완충요액 상황에 대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산을 첨가하면 산이 많아지고 염기를 첨가하면 염기가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HCl, 산을 첨가하면 얘가 얘로 바뀌면서요. 얘 양이 많아지고요. NaOH, 강염기를 첨가하게 되면 염기가 많아지는 상황, 얘가 얘로 바뀌면서
얘는 줄고 얘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완충요액에 대해서 강산이나 강염기를 첨가했을 때 이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간단하게 기억하실 때는 완충요액에 산을 첨가하면, 완충요액에는 산과 염기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중에 산을 첨가하면 산이 많아지는 쪽으로, 염기를 첨가하면 염기가 많아지는 쪽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염산, 강산을 첨가한 거니까 산이 많아지는 쪽으로 얘는 줄고 얘는 늘게 돼요. 그래서 얘가 줄고 얘가 늘어나니까 HCO-의 양은 감소하는 거죠.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됩니다. 디귿번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 1mm몰의 NaOH를 가했을 때 강염기를 가한 거죠. pH 변화는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가는 완충요액 상황이 아니죠. 그냥 중성 상황이 되는 거고요. 다가 완충요액이에요. 그리고 완충요액에서가 산이나 염기를 첨가했을 때 pH의 변화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에서 pH 변화가 작고요. 가에서가 큰 거니까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역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5번 문제 보시면 A기체와 B기체가 반응해서 C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개수가 명확한 상태네요. 생략된 개수는 하나 써볼게요. T켈빈에서 꼭지로 분리된 두 강철 용기에 A기체와 B기체가 각각 들어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 꼭지를 열어서 반응이 완결된 후에 생성된 C의 질량과 부분 압력이 각각 2.5g과 P2ATM이라고 되어 있고, 분자량이 A가 B보다 크다는 조건도 줬습니다. P1-P2를 묻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2g과 1g이 들어있고요. 압력은 1atm, P1atm의 V리터라고 되어 있어요. 부피가 동일한 상태에서 질량이 2배라고 주어져 있고, 근데 질량이 2배인데 분자량은 A가 큰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전에선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반응을 시킬 때는 누가 한계 반응물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A하고 B는 지금 2대1로 반응해야 돼요. 즉 B의 몰수에 비해서 반응할 때 A가 2배로 필요한데, 지금 질량이 2배잖아요. 근데 질량이 2배인 상태에서 둘이 분자량이 똑같았다면 몰수가 2배가 되면서 둘이 같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텐데요. 지금 분자량이 A 쪽이 큰 거죠. 우리가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게 몰수고요. 이걸 하나하나 써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질량이 2배인데 분자량이 같았다면 몰수비가 그대로 2대1이 되면서 둘이 동시에 소모되는 상황일 텐데, 지금 분자량이 같은 게 아니라 A가 크죠? 그러면 질량이 2배더라도 분자량은 A가 큰 거니까 몰수는 B에 비해서 A가 2배는 안 됩니다. 2배보다 작은 거니까 원래 2배만큼이 필요한데 B의 2배보다 작은 거죠? 그럼 A가 부족한 상황이고 A가 한계 반응물인 거죠. 연습을 하실 때 이 정도 상황은 머릿속으로 상황 파악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2배인 건데 분자량이 같다라면 몰수가 2배가 되면서 A와 B가 동시에 한계 반응물로 모두 소모가 됐겠지만, 분자량이 같은 게 아니라 분자량이 A 쪽이 큰 거니까 그럼 몰수는 A가 B의 2배까지는 안 된다. 2배라면 모두 소모가 됐겠지만 2배까지는 안 되는 거니까 A가 부족한 거고, 부족한 게 한계 반응물이잖아요. 그럼 A가 한계 반응물로 모두 반응한 겁니다. 그럼 A가 2g 있었는데 2g 모두 반응해 준 상황이고요. C가 2.5g 생성이 돼야 되니까 B는 그러면 0.5g 반응한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B의 경우에는 전체 1g이 1atm이었죠. 그럼 0.5g만 반응했다는 건 1atm 기준으로 0.5atm만 반응해줬다는 거고요. 같은 온도와 부피에서는 압력과 몰수가 비례한 게 있죠. 그러면 0.5atm 반응할 때 B하고 A는 몰수비로 1대2인데요. 지금처럼 부피가 동일한 상태에서 이 V리터 기준으로 해볼게요. V리터 기준으로 온도도 같은 상태. 그러면 압력비가 그대로 몰수비니까 얘가 0.5atm 반응할 때요. V리터를 기준으로 얘는 1atm 반응해줘야 되고, 근데 2g, 즉 들어있던 A가 전부 반응하는데 그 반응하는 게 1atm인 거니까 처음 들어있던 P1에 해당하는 A의 분압이 1atm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성되는 C의 분압이 P2atm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게요. 지금 V리터를 기준으로 2대1 대 2로 반응할 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몰수비가 그대로 압력비예요. 같은 부피와 같은 온도에선 몰수비가 그대로 압력비가 되는 거니까 C의 경우에는 1atm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내가 기준을 잘 잡고 있어야죠. V리터를 기준으로 1atm이었다는 거고요. V리터를 기준으로 1atm이었다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꼭지를 열고 반응을 하는 거였으니까 최종 부피는 V리터가 아니라 2V리터 상황이었던 거죠. 2V리터 상황에선 부피가 2배인 거니까 압력은 절반, 0.5atm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P2의 경우에는 0.5로 들어가게 되죠. 문제에서 P1은 1이고요. P2는 0.5인 건데 그 둘의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1에서 0.5를 빼주면 0.5, 2분의 1이 되는 거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3페이지의 마지막 문제네요. HX 수액 그리고 HY 수액의 몰 농도와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자 수소이온 농도에 대한 자료를 줬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몰 농도에 비해서 해리한 수소이온 농도가 매우 작은 거죠. 약산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약산에서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는 루트의 C 곱하기 KA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최소한 약산 약염기에 대해서 공식 2개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처음이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가 수소이온이나 약산에선 수소이온이 될 테고요. 약염기에선 수산화이온이 될 텐데 이 농도의 경우에는 루트의 C 곱하기 K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산이었다면 KA, 염기였다면 KB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산염기를 가리지 않고 약산이나 약염기에서 이온화도 루트의 C분의 K 형태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산이었다면 KA, 염기였다면 KB가 들어가죠. 약산, 약염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식처럼 기억하는 게 거의 없지만 약산, 약염기 파트에서 이 2개 정도는 식으로 기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가 주어졌을 때 이게 약산에 대해서 루트의 C 곱하기 K, C는 초기 농도고 K는 산의 상수, 산의 이온화 상수 또는 염기라면 염기의 이온화 상수에 대한 겁니다. 물론 염기라면 OH-가 들어가겠죠. 기억번에 산의 이온화 상수 HX가 HY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숫자를 정확히 줬으니까요. KA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정도는 마찬가지로 좀 암산으로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 식은 그럼 수소이온 농도 제곱을 해주면 이게 초기 농도와 K 값의 곱이라는 거잖아요. 하실 수 있으면 이게 루트를 취해서 이게 나온 거니까 루트 취하기 전에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근데 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인 거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만들려면 K 값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얘네 둘이 곱해서 이거의 제곱에 해당하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루트를 취해서 이게 나오려면 루트 안에서 이 둘의 곱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그걸 얘로 나눠줬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어쨌든 둘을 곱해서 그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나와야 됩니다. 또 비슷하게 루트를 취해서 이 값이 나오려면 루트 안에서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었겠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오려면 1.6에는 10의 마이너스 5승을 곱해줘야 되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그럼 1.6이면 1.6에 일단 10을 곱해서 16 만들고요. 10의 마이너스 6승을 더 곱해줘야 되는데 10과 10의 마이너스 6승 합해주면 10의 마이너스 5승에 대한 거니까요. 이렇게 둘을 찾을 수 있으면 되죠. 물론 잘 안 되시면 식을 쓰면 되는데 이런 머릿속으로 하는 암산이나 상황 파악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연습을 안 하면 절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간단한 계산들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암산도 평소에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좀 잘 안 되면 직접 써보시면 되고 그래서 노력은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을 비교해주면 위쪽이 큰 거죠. HX에서가 HY에서보다 크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HX에서 산염기 비율 요걸 보면서 바로 산염기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값이 산해리 상수, 산의 이온화 상수 안에 들어있는 거죠. 지금 KA 값의 정체가요. 요 KA 값이 항상 KA 값은 쓸 때 수소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돼요. HA와 A-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표형상수 K 값을 쓸 때 수소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볼 수 있어야지만 문제풀이가 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HX분의 X-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러면 KA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 KA 값의 정체가 수소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이다. 지금은 HX인 거니까 HX분의 X-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문제에서 이 값을 묻는 거였으니까요. 한 번에 이 값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이 값이 지금 앞쪽에 있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니까요. 100분의 1인 거고 지금 1000분의 2보다는 큰 거죠.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마지막 디귿은 0.2몰 농도의 HY 수액에서 pH가 3보다 큰 거냐? pH를 물어보면 수소이온 농도를 구해야 되고요. 계속 똑같은 공식을 쓰는 거네요. 수소이온 농도는 루트의 C 곱하기 K, 루트의 C 곱하기 KA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고 루트의 초기 농도 0.2에 K 값의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HY는 주어져 있죠. 10의 마이너스 5승이 들어가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 대한 거니까요. 이 값은 루트에 지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 거니까 pH 3이랑 비교하라고 했으니까요.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3승과 비교해야 되죠. 근데 이거 루트를 취해주게 되면 루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 거니까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기준 pH 3이 되기 위한 수소이온 농도인 10의 -3승보다는 큰 겁니다.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가 커진다는 건 pH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pH가 3이 되려면 10의 -3승이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한 건 정확히 구하지 않더라도 10의 -3승과만 비교해주면 되잖아요. 10의 -3승보다는 큰 거니까 수소이온 농도 쪽이 고농도가 되면 pH는 작아진다. 3보단 작아지는 거니까요.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되네요.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주면 3페이지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4페이지가 남아있는데 4페이지가 조금 계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뒤쪽에 4페이지 좀 쉬었다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에 남아있는 네모난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먼저 보시면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농도로 정의되는 표형상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개수가 명확하게 주어진 거 확인하게 되고 그림과는 T켈빈에서 A와 B의 혼합기체가 용기에 들어있는 초기 상태, 가쪽은 초기 상태라고 주어져 있고요. 나는 반응이 진행되어 도달한 평형 상태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가에서 A의 분압을 0.4Atm이라고 제시했고 반응 지수를 Q라고 제시했네요. A의 분압을 줬는데 전체 압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A뿐만 아니라 B까지 준 거죠. A가 0.4Atm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더해서 0.7이 되려면 B는 0.3atm 조건을 준 거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가 오른쪽 상황인데 부피가 동일한 가운데 압력이 0.7에서 0.8로 늘었네요. 온도와 부피가 동일한 상황에서는 압력비가 그대로 몰수비가 되는 거고요. 지금 몰수로도 그러면 상대값으로 0.1만큼 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개수와 비교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계산들은 화원에서 양적 관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편하게 했을 테고요. 지금 전체 값이 0.1이 늘어야 되는데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는 일단 정반응을 해야지 느는 거고요. 그럼 정반응했다는 거 알게 된 거고 정반응을 개수 그대로 해주면 2에서 3으로 1이 늘어요. 근데 1이 느는 게 아니라 지금은 0.1이 늘어야 되니까 개수의 0.1배 반응을 하는 겁니다. 개수의 0.1배. 그럼 A는 0.2, B는 0.3 반응하는 거고요. 그걸 정반응을 했으니까 A는 0.2 반응해서 0.2atm이 되는 거고 B는 개수의 1배, 0.3 반응해서 0.6atm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둘을 더해서 0.8atm이 나오는 게 간단하게 검산까지 된 거네요. 그럼 초기 상태와 평형 상태에 대해서 분압은 다 구한 거고 묻는 것들 정리해보면 나에서 B의 몰 분율이 4분의 3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혼합기체에서는 압력비가 그대로 몰수비죠. 몰 분율, 말 그대로 전체 몰수 중에서 B의 몰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대한 거니까 1대 3으로 그냥 계산해주면요. 전체 4 중에서 B가 3인 거니까 B의 몰 분율이 4분의 3이 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은 A기체의 분압이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인 거냐?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가 되는 게 맞죠? 0.4와 0.2로 구해놓은 상태인 거니까요. 니은도 맞는 보기. 마지막 디귿은 K가 Q의 32배냐라고 물어봤죠? 이런 건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처음 읽을 때부터 제가 읽은 것처럼요. K와 Q를 구해라가 아니라 읽을 때 K가 Q의 32배냐고 묻고 있구나. 이렇게 몇 배냐? 이렇게 묻는 질문으로 읽어야지만 계산을 과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다행히 RT 값이 명확하게 주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압력 부피만 가지고는 몰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K나 Q를 정확히 구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지만 K나 Q 값이 정확히 구해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마지막 보기는 각각을 구해서 32배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그냥 처음 읽을 때부터요. K나 Q를 구하지 않고 K가 Q의 32배냐 이렇게 읽어서 몇 배인지 정도만 확인해 주는 게 좋은 풀이가 됩니다. 좀 간결한 풀이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Q를 구할 때나 K를 구할 때나 식은 똑같죠? A의 농도의 제곱이 분모에 들어가야 되고요. B의 농도의 세제곱이 분자에 들어가는데 이 값을 왼쪽에 지금 초기 상태에서 대입해서 나온 게 Q 값인 거고요. 오른쪽 평형 상태에서 대입해서 나온 게 K 값이잖아요. 그러면 K가 Q의 몇 배냐? 오른쪽을 주어로 잡아서 가에서 나 쪽으로 갈 때 A의 농도나 B의 농도가 몇 배가 되는지만 표시해주면 이 전체 값에 해당하는 값이 몇 배가 되는지가 나오겠죠. 일단 A의 농도는 부피가 일정한 가운데 압력이 절반이면 몰수로 절반이죠. 그럼 몰 농도로도 절반이 됩니다. 몰 농도로 절반이 됐고 제곱해주면 되고요. 분자에 들어가는 B의 농도는 압력이 2배면 몰수가 2배, 부피는 동일하기 때문에 몰 농도로 2배가 된 거고 세제곱 해주면 되겠죠. 그럼 분자에선 8배, 분모는 4분의 1배인데 이건 뒤집어서 곱해주면 전체 32배가 되는 거죠. K값은 Q값의 32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8번은 A기체와 B기체가 반응해서 C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온도 T켈빈에서 농도로 정의된 평형상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K값이 X분의 1이라고 제시되어 있네요. T켈빈에서 실린더에 A기체와 B기체를 각각 2g씩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 반응이 진행되어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평형에서의 상황이고, A의 분자량을 A라고 줬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구해라. 괄호한 조건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단 개수들의 상황은 전부 다 1이네요. 생략된 개수 1은 표시하면서 개수가 명확하게 주어졌고, K값이 X분의 1인데 그러면 A와 B의 농도의 곱이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의 C의 농도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K를 X를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평형에서의 몰수도 X를 이용해서 주고 있네요. 일단 평형 상수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다행히 1리터 상황이기 때문에 몰수가 그대로 몰농도인 상황이죠. 그럼 위쪽에 정리해보면 A의 농도는 4분의 X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B의 농도도 X를 그대로 써주면 되고 분자의 C의 농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값이 X분의 1이 나오려면 분모에 X가 이미 있으니까 이 4분의 X만 약분이 되면 되겠죠. 그럼 분자 쪽에도 4분의 X가 그대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X분의 1을 만족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분자에 들어갈 C의 농도를 구한 거고요. C의 몰 농도가 4분의 X인데 지금 1리터 상황이기 때문에 C의 몰수가 그대로 4분의 X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럼 평형에서의 몰수는 전부 다 X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묻는 것들 좀 정리해보면 초기 상태에서 A의 몰 농도가 필요하네요. 이건 평형에서의 모습이고 그럼 초기에 어땠냐라고 했을 때는 초기엔 A와 B만 2g씩 넣었죠. 그럼 C가 없던 거예요. 그러면 C가 4분의 X가 생성이 된 거고 개수가 전부 다 1로 동일하기 때문에 C가 4분의 X 생성이 되려면 A와 B는 4분의 X씩 소모가 된 거죠. 그럼 4분의 X가 소모돼서 4분의 X몰이 됐다는 건 초기에 A는 2분의 X몰이 있었던 거고요. 4분의 X 줄어서 X라는 건 초기에 B는 4분의 5X가 있었던 거고 C는 0으로 시작한 거고요. 문제의 조건으로 얘도 2g, 얘도 2g이란 조건을 준 겁니다. 이제 초기 상태에서 A의 몰 농도를 물었는데 이런 건 좀 주의해야겠네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2분의 X, 2분의 X만 보고 이런 거 실수할 만한 좀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단위에 주의해야 되죠. 지금 A의 몰수를 물어봤으면 초기 상태에선 2분의 X몰이 맞는데 몰 농도로 2분의 X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부피가 1리터라면 맞는 보기가 되지만 1리터가 아니라면 틀린 보기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부피는 주의해야 될 게 지금 피스톤이 설치된 상태에서 압력과 온도가 동일한 거죠. 압력과 온도가 동일할 때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이 반응이 정반응을 진행해서 평형 상태로 온 건데 정반응 과정에서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이죠. 즉 평형에서는 1리터가 맞지만 초기에서 평형 상태로 갈 때 정반응을 하면서 몰수가 준 거예요. 그럼 몰수에 비례하는 부피도 준 거죠. 즉 초기 상태에서의 부피는 1리터보다 큰 겁니다. 1리터가 아니라 1리터보다 큰 거니까 몰수를 부피로 나눠서 나온 몰 농도는 2분의 X보다 작아야 돼요. 2분의 X가 아니죠.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됐고 니은번 X가 A분의 4냐 A는 A의 분자량인데요. A의 분자량과 몰수 사이의 관계 그러면 이 둘을 그냥 활용해 주면 되는 거죠. 몰수와 질량이 있으니까 분자량을 A라고 했을 때 분자량은 질량을 몰수로 나눠주면 돼요. 질량은 2가 되고요. 몰수로 나누는 건데 뒤집어서 곱해줄게요. X분의 2로 곱해주면 분자량에 해당하는 A가 X분의 4가 됩니다. A의 분자량이 X분의 4고요. 지금은 X를 물어봤으니까요. X는 하고 정리해주면 A분의 4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 마지막 디귿은 C의 분자량을 A의 분자량을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몇 대 몇이냐 정도 묻는 거고 아직 안 쓰고 있는 이 자료도 써야겠죠. 같은 질량에 들어가는 몰수가 주어지면 이게 분자량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정말로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분자량의 경우에는 위쪽에도 썼지만 질량을 몰수로 나누는 거고요. 이렇게 질량이 동일할 때는 몰수하고 분자량은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럼 같은 질량에서 몰수가 지금 4분의 2x, 4분의 5x니까 2대 5죠. A와 B에 대해서 같은 질량에 들어가는 몰수가 2대 5라면 분자량은 5대 2가 돼요. 그럼 A의 분자량이 5일 때 B의 분자량은 2. 질량 보존에 의해서 C의 분자량은 7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A와 C의 분자량은 5대 7인 거니까요. C의 분자량은 A의 분자량의 5분의 7배. 그럼 5분의 6A가 아니라 5분의 7A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됐고 니은번 보기만 맞는 보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오시면 이제 19번 그림 가완하는 부피가 같은 두 강철용기 부피가 같다는 조건 처음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강철용기에 네온과 아르곤의 혼합기체와 네온과 X의 혼합기체가 들어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X가 뭐다 이런 조건은 없네요. 이렇게 혼합기체 상황이라고 했고, 아래쪽의 조건은 네온과 아르곤의 원자량을 각각 20과 40이라고 제시했고, 기체상수는 R이 아니라 A로 줬네요. 앞에서와 동일한 게 한 번 더 쓰이는군요. 지금 질량이 같죠? 이렇게 질량이 같을 때는 분자량과 몰수가 반비례해요. 그럼 분자량이 아르곤 쪽이 2배라면 같은 질량에서의 몰수는 네온 쪽이 2배입니다. 그럼 몰수로는 2대1로 들어가는 건데, 혼합기체에서는 압력비가 그대로 몰수비죠. 그러면 분압이 2대1, 2대1로 가지면서 1.5ATM을 만족하려면 네온이 1ATM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아르곤이 0.5ATM이 됩니다. 오른쪽에 네온은 같은 질량이 들어있으니까 몰수는 유지가 된 거죠. 같은 몰수에 부피도 같고, 몰수와 부피가 같다면 압력은 온도에 비례할 거예요.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온도가 3분의 4배면 압력도 3분의 4배. 1ATM이 아니라 3분의 4ATM이 되고요. 그러면 X도 준 거네요. 전체 2ATM이 되려면 이 자리는 3분의 2ATM이 됩니다. 그럼 왼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른쪽에서도 이 안에서는 온도와 부피가 같은 혼합기체 상황이기 때문에요. 몰수비가 그대로 분압비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2대1이었는데 여기도 2대1이죠. 이때 네온의 몰수가 같다는 걸 이용해주면 아르곤의 몰수와 X의 몰수가 같다는 것도 찾아진 거네요.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인지한 상태에서 아래쪽 조건들을 볼게요. 기억번은 가에서 혼합기체의 밀도가 15A분의 1 g/L이라고 물어봤어요. 혼합기체에 대해서 밀도를 물어봤을 때는 밀도는 크게 두 가지죠. 부피분의 질량, 정의로 구할 수도 있고요. 기체에 대해서는 RT분의 PMW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기체 상수를 A라고 줬는데 그 A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 뒤의 식이 편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RT분의 PMW식으로 밀도를 구한다고 했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건 한 종류의 기체라면 당연히 그 기체의 압력과 분자량을 넣어주면 되죠. 근데 이렇게 혼합기체일 때 좀 주의를 해야 돼요. 혼합기체일 때는 각각의 기체의 분압을 넣었을 때는 각 기체의 분압과 각 기체의 분자량을 넣어서 이 값을 더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압력을 넣어서 계산해 주고 싶으면 이 분자량도 전체 기체에 대한 평균 분자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건 둘 다 구해서 그냥 검산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할 때요. RT는 어차피 똑같이 300A로 들어갈 텐데 300A가 분모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 위의 식을 정리할 때 각각의 기체의 압력을 넣고 싶으면요. 각 기체의 분압을 넣으면서 각 기체의 분자량을 넣어주면 돼요. 그럼 압력과 분자량의 곱인데 지금은 한 번에 정리할게요. 1ATM과 20인 거니까 1 곱하기 20으로 20이 들어가고요. 아르곤은 0.5ATM이죠. 0.5ATM과 분자량 40, 0.5와 40을 곱해서 여기에 또 20이 들어가죠. 그래서 각 기체에 대해서 각 기체의 밀도의 합이 전체 기체의 밀도가 되기 때문에요. 각 기체의 분압과 각 기체의 분자량, 그걸 더해주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값이 300A분의 40 형태로 정리가 되고 공 하나 날려주고 2로 약분해주면 15A분의 2 형태가 되는 거죠. 일단 기억은 틀린 보기 같은데요. 검산할 겸 아래쪽에 이 식을 어떤 방식으로 쓸 수도 있냐면 300A가 그대로 RT는 똑같이 들어간 상태에서 압력을 만약에 내가 1.5를 넣겠다. 그럼 전체 압력을 넣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체 압력을 넣으면 전체 기체의 평균 분자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평균 분자량 구하는 건 마찬가지로 학원에서 많이 연습하신 분들은 편하게 구할 텐데 20과 40의 평균이죠. 근데 2대1로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쪽에 가까운 내분점을 구해줘야 돼요. 즉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20과 40 사이의 평균을 구하는데 20짜리 네온이 2배로 있기 때문에 네온의 1대2의 비율로 가까운 요 내분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간격은 20인데 3등분해서 한 칸인 거니까 3분의 20만큼만 더해주면 되죠. 그럼 20에 3분의 20을 더해주면 평균 분자량이 3분의 80이 되는 거고요. 나눠주면 2가 되면서 한 번 더 나눠주면 40. 그럼 300A분의 40 형태니까 동일하게 정리가 되죠. 15A분의 2 형태로 정리가 되네요. 15A분의 1이냐라고 물어봤는데 15A분의 2인 거니까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니은번 나에서 X의 분압은 3분의 2ATM이 맞죠. 니은은 맞는 보기. 마지막 디귿은 X의 분자량. 분자량은 지금 네온과 아르곤에 대해서 원자량이 20과 40이라고 주어진 상태고요. X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이 XY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건 앞쪽에서 정리했던 게 기억이 나면요. 즉 아르곤과 X가 지금 몰수가 동일한 상황이에요. 분압으로 절반. 여기서도 분압으로 절반이기 때문에 네온과 X, 네온과 아르곤이 2대1의 비율, 2대1의 비율인데 네온의 몰수가 같죠? 그럼 아르곤과 X의 몰수도 같은 겁니다. 만약 이게 눈에 보였으면 바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같은 몰수에 들어있는 질량이 그대로 분자량 B잖아요. 그럼 분자량 B가 X 대 Y라는 거니까
x의 분자량은 아르곤의 분자량을 40이라고 했을 때 분자량 비가 x 대 y인 거니까 x분의 y배를 해주면 되죠. 40을 기준으로 x분의 y배라고 해서 x분의 40y 60y라고 했으니까 디귿이 틀린 보기가 되죠.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풀어준 건 지금 이 앞에 쓴 게 아르곤을 기준으로 비교한 거고, 나는 네온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싶다. 네온을 기준으로 지금 XY가 눈에 보였는데 이 XY가 이 나에서 정리하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식의 정리도 괜찮죠. 대신 이렇게 정리할 때는 지금 분자량의 경우에는 계속 쓰고 있지만 질량에는 비례하고 몰수에는 반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자량이 몇 배인가는 질량으로 몇 배인지 몰수로 몇 배인가를 정리해서 질량에 대해서는 비례관계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몰수에 대해서는 반비례관계니까 역수배를 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의 분자량을 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네온을 활용해서 풀이하고 싶었으면 오른쪽 상황에서 네온의 분자량은 20이에요. 근데 네온에 비해서 X가 분자량으로 몇 배인지를 알고 싶으면 질량으로 몇 배인지 몰수로 몇 배인지를 보고 비례 반비례 관계를 잘 파악하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럼 네온의 분자량, 네온의 원자량을 기준으로 해서 X는 질량으로는 X분의 Y배인데 질량에는 비례하니까 X분의 Y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네온과 비교해서 몰수로는 절반이죠. 근데 몰수에는 반비례 관계인 거니까요. 몰수가 절반이라고 했을 때는 뒤집어서 2배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x분의 40y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분의 60y가 아니라 x분의 40y가 되는 거고요. 디귿 틀린 보기가 됐고 니은만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은 기체의 반응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 개수는 B를 제외하고는 다 명확하게 주어진 상태고요. 실험 과정을 보면 T켈빈에서 그림과 같이 A, B, 헬륨을 넣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압력과 부피에 해당하는 PV 값을 제시했습니다. 점화장치를 이용해서 A와 B 중 하나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을 시켰고, 고정장치를 풀고 온도를 3분의 5T켈빈으로 바꿨고요. 나과정 후 혼합기체에서 D의 몰 분율을 0.5라고 제시했고, 몰수 B에 대한 정보를 줬고요. 다과정 후 C의 분합에 대한 정보도 줬네요. C의 분합이 0.6atm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구하라고 한 건 X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X는 지금 B의 개수죠. B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네요. 일단 반응이 진행되고 나서 D에 대해서 몰 분율을 0.5, D에 대한 몰수비를 줬으니까요. 식을 좀 오른쪽에 정리해 볼게요. 지금 A와 B가 반응해서 B는 개수가 빠져 있고 C와 D가 되는 건데, 몰 분율은 몰수에 대한 비율인 거니까요. 제가 그냥 몰수에 대한 상대값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어떤 자료를 준 거냐면 A와 B가 있는 상태에서 반응이 끝나고 나서 이 전체 중에서 D가 차지하고 있는 게 0.5라고 준 거죠. 그럼 그냥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요. 개수대로, 어차피 상대값인 거니까 개수대로 반응해서 C와 D가 4와 5만큼 생겼다라고 해주면 전체 중에서 D가 절반이어야 되죠. 그 D가 지금 5라고 했으니까 전체는 10이 나와야 돼요. 하지만 전체 중에서 절반, D의 몰 분율 0.5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전체가 10이고 C와 D는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 4와 5가 나왔을 테고, 지금 남아있는 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둘에 대해서 누군가 하나는 없어지면서 1이 남는 상황이다. 이 정도 조건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반응 후 상황에 대해서 이 정도 조건이 나온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반응 후에 그냥 몰수에 대한 자료인데요. 온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반응은 이미 끝난 거니까 몰수가 다시 바뀌진 않겠죠. 그러면 그 몰수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됐을 텐데 온도를 3분의 5T로 바꿔도요. 그때 C의 분합을 0.6atm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C의 분합, 이 자리를 0.6atm이라고 준 건데, 그럼 이건 뭐도 준 거냐면 혼합기체에서는 몰수비가 그대로 압력비인 거니까요. 각 기체의 분합에 대한 정보도 준 거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반응물, 그리고 D에 대해서 분합에 대한 정보도 준 거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고정장치를 풀 거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고정장치를 풀면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 이 피스톤을 경계로 양쪽의 전체 압력이 같아지죠. 근데 최종적으로 전체 압력도 준 게 C가 0.6atm이라고 했을 때는요. 4에 해당하는 몰수로 0.6atm. 근데 전체는 10인 거니까 2분의 5배잖아요. 복잡하니까 한 번에 써볼게요. 이거 2분의 5배 해주면 1.5atm이 되죠. 그래서 반응 이후에 3분의 5t에서 C가 0.6atm이면 반응 후에 전체 혼합기체의 압력이 1.5atm이라고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알게 된 거냐면 여기서 고정장치를 풀고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요. 네. 간단하게를 복근이네요. 간단하게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어딘가에 피스톤이 있을 테고 양쪽 기체의 압력이 같아졌을 거잖아요. 근데 이 양쪽 기체 중에서 혼합 기체의 전체 압력이 1.5atm이라는 조건을 준 겁니다. 조심해야 될 건 이게 3분의 5t를 기준으로 이렇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들은 풀이하는 이제 좀 요령이 생기실 텐데 여기는 3분의 5t인데 주의해야 될 게 여기가 t인 거잖아요. 근데 온도가 다를 때는 우리가 자료를 해석하는 게 좀 불편하죠. 온도를 맞춰주는 게 편하고요. 이걸 t로 바꾸던가 이걸 3분의 5t로 바꾸던가 이렇게 온도를 바꾼 상태에서 풀이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T켈빈에서의 상황인데 저는 그냥 3분의 5t로 정리하고 있었으니까 여기를 3분의 5t로 바꿔볼게요. 이 자리가 T켈빈이 아니라 이 자리가 3분의 5t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주면 이 초기 조건을 바꿔서 3분의 5t에서는 이 부피, 고장체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초기예요. 온도가 3분의 5배가 되면 압력도 3분의 5배가 되겠죠? 그럼 이 자리가 0.9atm이 아니라 1.5atm으로 이 자리는 0.6atm이 아니라 1atm으로 시작해주면 이제 3분의 5t로 맞춘 상태에서 온도가 같은 상태에서 분석하는 거니까 조금 더 편해집니다. 그러면 혼합기체의 압력이 1.5atm이라는 걸 찾았는데 이때 고정장치를 푼 상황에서 1.5atm 상황인 거니까요. 이쪽 헬륨의 경우도 1.5atm은 같은 압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오른쪽도 1.5atm이라고 찾은 거고요. 근데 헬륨은 뭐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비활성 기체니까 몰수가 유지가 되겠죠. 그럼 몰수와 온도가 유지가 되는 가운데 압력이 1atm 3L였는데요. 1.5atm으로 압력이 2분의 3배가 되면 부피는 3분의 2배가 되겠죠. 그러면 1atm에서 1.5atm으로 2분의 3배가 됐을 때 부피는 3분의 2배. 그럼 이 자리가 2L가 되는 거고 이런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온도부터 일단 맞춰본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2L가 되면 전체가 11L였는데 2L인 거니까 이쪽은 10L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반응 전과 반응 후 상황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게 같은 온도에서 전체 압력은 동일하다. 그럼 몰수비가 그대로 부피비가 되는 거죠. 또는 뭐 PV 값이 몰수에 비례한다라고 해도 되는데 지금은 압력까지 똑같은 거니까요. 9대 10에 해당하는 부피비가 그대로 몰수비예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낸 거냐면 아까 몰수의 상대값으로 썼을 때 반응 후에 10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9대 10의 비율인데 마침 여기를 10으로 쓰고 있었으니까 반응 전에 A와 B가 가지고 있는 전체 몰수에 대한 상대값이 9였던 겁니다. 그럼 익숙한 분들은 이 화원 양적 관계가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미 답이 나온 게 지금 개수대로 반응했다라고 했죠. 근데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1이 증가했어요. 근데 개수대로 반응해서 1이 증가하려면 말 그대로 지금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 1이 증가해야 된다. 근데 생성 분자수가 9인 거니까 개수대로 반응해서 1이 증가하려면 처음에 8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7이라는 걸 바로 찾게 돼요. 문제에서는 x만 물었으니까 x를 7이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고요. 검산 차원에서는 이 중간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려면 여기를 아직 안 찾았다라고 했을 때요. 지금 개수대로 반응해서 4하고 5가 생겼죠. 그럼 A는 개수를 알고 있었으니까 1이 없어진 거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1만큼 개수대로 반응해서 1이 생기려면 생성되는 게 9인 거니까 없어지는 건 8이어야 돼요. 8이 없어지려면 1만큼 없어졌으니까 이 자리는 7만큼 없어져야 됩니다. 1 대 7로 반응해야 되니까 이 자리가 7이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겠죠. 문제에서는 x만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x를 7로 찾아주시면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 2페이지는 괜찮았는데 3, 4페이지로 오면서 좀 계산이 늘어난 것 같고요. 4페이지에 특히 좀 계산이 많았던 것 같은데 좀 특징적인 건 화학원 양적 관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들이 좀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잘 복습하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1학년도 6월 화학2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